안녕하십니까. 동산이 형의 부동산 스캔. 명절 앞두고 저희가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요즘 시끄러워요. 대통령님이 요즘 뭐 인플루언서가 되셔가지고 트럼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입으로 정치를 하려고. 미목을 끄는데 재미가 들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던지시는 말씀마다 사회에 어떤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때요? 지금 뭐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나왔던 정책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 뭐 또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요? 내가 얘기하는 실패란 뭐냐면 피해 안 봐야 될 서민들이 더 피해 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은 뭐 압박으로 잡을 수 있겠지. 근데 그 긍정적으로 어쨌든 시장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반세급부로 서민들 주거 시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뭐. 전월세가 폭등하고 더 서울에서 쫓겨날 거고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그 얼마 전에 무슨 책방인가 하시잖아요. 본인 사진을 내서 그래서 거기서 유튜브도 있으시거든요. 예. 거기서 좀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내가 사실 뭐 다른 거에 대한 정책 실패론을 막 부상시키면 할 말이 좀 있다라고 하셨지만 부동산만큼은 그나마 좀 인정, 좀 실패한 정책 인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 정부가 그 규제 정책을 뭐 거의 뭐 쌍둥이처럼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똑똑하신 분이니까 어차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때는 주택 공급이 있었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야. 뭐 앞뒤 안 맞는 거가 뭐 한두 번인가 뭐 뭐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변하는 거니까 그 정치인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나마 이제 좋게 보면 서울의 주택 공급 이제 올스톱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마른 수건 쥐어짜 갖고 공급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압적으로 다주택자들 그래도 한 4만 원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뭐 괜찮은 아파트겠죠. 그거라도 쥐어짜 갖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든 말든 쥐어짜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좋게 보면. 근데 어쨌든 그게 임시 방편이고 결국에는 시장이 돌아가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누가 사냐고. 그럼 또 누가 짓냐고 건물을. 그러면 나중에는 더 큰 피해가 오는 거지. 결론은 이제 물건이 나와 주느냐가 중요하고 물건이 나와줘서 가격을 좀 이제 잡아주느냐가 그렇죠. 목적인 건데 네. 사실 교육업 장관, 국토부 장관도 본인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재탕이라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거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법도 아닌 거고 지속 가능할 규제도 아닌 거고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은 2번이나 경험해봤고 본인들도 모르겠냐고 다 알면서도 어쨌든 지금 당장 이슈가 크니까 일단은 이슈를 던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마녀 사냥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타격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 대상자가 다주택자가 또 된 거지. 대중들한테 시각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지. 현재 부동산의 이런 문제는 얘네들 때문이야. 진짜 못된 거지. 프레임을 돌리기 위해서 프레임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차피 성공할 수 있는 법도 아닌 거고 규제도 아닌 거고 왜냐하면 규제를 통해서 어떤 압박을 통해서 세상사가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있냐고. 그거는 뭐 예수님도 알고 부처님도 아는 내용인 건데. 아니 근데 그 재탕이란 걸 알면서도 왜 내놨을까. 이게 시장에 사실 재탕이라는 의미만 해도 내가 잘 모르는 불인이로서 들었을 때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정책으로 못 잡는 걸 알면서 내놓는다는 거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프레임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근데 프레임. 이건 좋게 본 거고 나쁘게 보면 본인이 하면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로? 그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러면 나쁜. 아니, 왜냐면 얼마 전에는 또 이게 트위터 그 뭐 X 뭐 그런 뭐 인플루언서 뭐에다 하는지 난 보지도 않아요. 근데 답이 없다. 본인이 답이 없다라고 외쳤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나는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 나는 다른 대통령과 다르다. 이런 이게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인가 싶거든요. 프레임이면 그나마 인정. 어쨌든 그것도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급하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4, 5년 동안은. 프레임이면 오케이 그나마 받아주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독재자야 독재자. 나쁜 사람. 그거는 말대로 독재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지금까지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없었다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보수를 정권 찍어줄 수는 없고 그 그지 같은 놈들을 요즘 뭐 난리도 아니지. 꼴도 보기 싫은데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투표를 하지 말자 차라리 그랬는데 이번에 총선은 투표하려고요. 이번에 좀 긴장감 좀 줘야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요즘 안 그래도 또 이슈가 하나 있어서 뭐냐면 부자들이 자꾸 또 떠난다. 그랬더니 왜 거짓 뉴스를 퍼뜨리냐,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김동산 형 말씀드리니까 그게 장기 집권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도망갈 수 있겠네요. 도망갈 수 있죠. 뭐 어쨌든 요즘 같은 세상은 조금 이민 가기가 쉬운 시점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 5월 9일 날 양도세 봐주는 게 이제 끝이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다주택자 형님들은 지금 던져야 되는 겁니까? 던질 거면 벌써 던지지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다가와서. 그러니까 어쨌든 큰 이 투자의 컨셉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가격이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격은 오를 거야. 어쩌면 폭등도 할 수 있어. 하지만 환가가 안 되는데 대출이 안 되는데 이게 당분간 그리고 아무리 보더라도 이 민주당 정권이 한 번 더 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잖아요.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구조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구조도. 그렇다고 하면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순수 투자 다주택자라고 하면 투자자들이잖아요. 솔직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제 체질을 바꿨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타이밍은 놓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 나는 어쨌든 대안책이 많잖아요. 저는 던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프레임이 5년만 참으면 다시 회복될 것이냐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최소 10년짜리야 이거.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 양도세를 완화시켜 준다고 하고 이게 유예가 된다고 하면 이 시점에 저는 던질 것 같아요. 주택수를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섭잖아 지금. 저는 양도세는 사실 안 팔면 되는 거잖아요. 안 팔면 되기 때문에 뭐 그 정권 지나고 팔면 시간 지나서 팔면 봐봐요. 지금 팔아서 82% 내요. 한 4년 있으면 82%를 아낄 수 있다고 친다면 그게 예측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난 들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근데 그게 그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82% 냈을 때 큰 손해를 볼 만한 데는 다 중심지고 비싼 데거든요. 중심지고 비싼 데들은 5년 동안 지금같이 경기가 힘들고 어렵고 예측 불가능할 때 금값이 100만 원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 서울의 핵심지를 들고 있는 자산의 어떤 저장고를 안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다 초이스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마다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전제 조건은 저라고 하면. 그렇죠. 저는 주거용 부동산 말고도 많은 대안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라고 하면 이제 던지는 거고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우선 망할지 않을 거를 고민하고 벌 생각해야 되거든.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너무 불안하잖아. 그럼 당신은 내가 볼 때는 돈 되는 게 보이니까 그런 초이스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돈 되는 걸 이제 모르는 상황, 부동산이 막 안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초이스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건데 제가 나는 그런 초이스가 아니고 정확히서는 어쩔 수 없이 팔지 못해서 갖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 약간 맞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버텨야 돼. 제일 무서운 게 민주당 정권이 다음에도 잡았을 때 그러면 이제 10년짜리 게임인 거고 분명히 이 지금같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세금 엄청 거둘 거라고. 그러니까 이 버티는 과정. 그러니까 현재 다주택자의 행태는 뭐냐면 내가 못하니까 버티던지 근데 솔직히 대안책이 있으면 조금 줄여가는 게 좋다는 판단인 거죠. 저는. 판다고 쳐도 뭐 사실 지금은 그 세입자가 있으면 못 팔고 뭐 대출도 그렇죠. 안 나오고 해서 못 판다고 치는데 그래도 살 사람은 또 사니까 만약에 조금 깎아줘서 팔았단 말이에요. 팔고 나와서 주식이라든지 주식이나 내가 사업하는데 투자를 하면 되는데 사업하는 데는 경기 불황이라서 못 투자하겠고 주식은 대세장인 것 같아. 넣고 싶긴 해. 근데 이 주식이 근거 없는 상승 같아갖고 이게 바닥이 되면 더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 위험해 보여. 못 느꼈어. 다시 또 여기다 돌아간다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게 궁금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궁금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말고 우리는 보유세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지 뭐. 이 보유세를 주시면 이거 어떻게
저희가 당연히 이거는 사실 좀 심각한 게 우리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들고 있는데 이게 6%씩 때려버리면 3% 정도 수준이겠지만 아무리 조져도 6%라고 따진다고 하면 6, 5, 30, 30% 깎이는 거니까 사실 이것도 82%보다 나아요. 근데 30%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거 뭐 낼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부자들은 자기네가 사업하면 모르는데 월급쟁이들이 큰 집 갖고 있어서 집값이 오른 사람들은 내 월급으로 감당 못하면 그냥 억지로 뱉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최종 결과물은 그러면서 부담스럽지 세금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세입자한테 전가시킬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게 되는 거고 자영업자 다 박살 날 거고 그러니까 내수가 이제 박살 나는 거죠. 내수를 살리는 것만큼은 부동산만큼 좋은 건 없어요. 옛날부터 항상 내수 때문에 4차 산업 뭐 AI 해봐야 기술력이 그러니까 수출이잖아. 건설보다는 그 시장에 풀리는 게 적잖아요. 그렇죠. 건설 자체는 국내 내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인데 그 시장을 줄이면 어쨌든 누가 죽겠어. 수출하는 사람들은 좀 부자들이잖아. 네네. 삼성전자. 네네네네. 걔네들은 먹고 살겠지만 근데 결국에 이 종착점의 끝은 서민 박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겠지. 그다음에는 보유세마저 조져버리면 결국은 이게 세입자한테 전가가 된다. 100% 모든 세금. 그거는 그냥 세금의 기본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어쨌든 최종 종착지는 서민 경제가 박살 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정권이 바뀌겠지. 이제 이 텀이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5년에 안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10년 정도는 갈 거. 긴 텀으로 봐야 된다. 네. 긴 숨으로 봐야 된다. 어쨌든 내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 솔직히 해서 뭐 AI 쪽이든 외교든 이런 거는 어떤 정권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좋게도 했었어요. 주식이 지금 뻥튀겨지는 게 사실 실력에 비해서 지금 뭐 거품이 생기는 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매한가지인데 더 위험한 게 주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돈이 주식으로 몰려가서 그 산업에 대한 발전에 기여를 해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더 있겠구나. 훨씬 크죠.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은 들긴 해서 뭐 그 AI 투자나 여러 가지로 이게 돈질할 경우에도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지금 그쵸.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유 없는 죄인을 만든다는 거죠. 부동산을. 결국은 부동산을 유태인 만든 것 같아. 옛날에 독일이 유태인이 필요한 거야. 지금 유태인이 지금 부동산 낸 것 그러니까 같아. 나는 과거에 이재명이 있고 현재 이재명이 있으면 현재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응원하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중 인격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갖고 부동산은 왜 과거의 이재명이냐고. 그러니까요. 다른 부분은 현재 이재명인데 원자력도 다시 진행시켜주고 외교도 이렇게 잘하고 AI를 위해서 그렇게 쏟아붓는 거 오케이라고. 근데 왜 부동산만큼은 과거의 이재명으로 돌아가냐고. 그 사실 이제 잘못하면 왜 그때는 독일에서 잘했다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독일의 가장 큰 도덕적 잘못 그냥 크게 돋보이는 게 오히려 유태인 학살 사건인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돌팔매를 이렇게 다 겨냥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그것도. 못된 습성이 그 민주당이 꼭 나와. 마녀 사냥을 해. 마녀 사냥 그렇지. 그 단어를 보내는 마녀 사냥. 못된. 지금 이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에서 약간 타협을 했어요. 약간 타협을 해서 원래는 그 5월 9일까지인가? 5월 9일까지 해서 이제 그 양도세 중과를 면하고 싶으면 잔금까지 치렀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잔금이 아닌 계약으로 좀 약간 바꿔주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나왔고 다 정확하게는 디테일하게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누더기 정책 한 수백 가지 나올 겁니다. 요거 막으면 요거 터지고 요거 막으면 터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부 공식 발언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개인 계정에서 나오는 발언이라서 어떻게 보면 국가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터트려 놨고 나서 지금 그 뒤에서 이제 수습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강남 뭐 용산 이런 데들은 원래 3개월 유예를 줬잖아요. 팔고 나서 4개월까지 좀 늘려준다고 이번에 좀 조정안이 나왔어요. 나왔고 퇴로가 없는 부분이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니네가 팔라 그래 내가 팔고 싶다 진심으로. 야, 니네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내가 좀 세입자 있는 거는 못 판다며. 실거주 안 하면 못 사게 해놓고 뭘 팔라.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랬더니 세입자 있는 거는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유예를 해주겠다. 단 이걸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들에게만 가능하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원래 왜 세입자 2번 더 뭐 2년 뭐 또는 2년 해가지고 이제 그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기간 이후에는 산 사람 무조건 들어와.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가 놀라운 부동산 그 정 대표 그 저기 채널을 봤는데 그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완전 불장 모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설 끝나면 자기가 만약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계약해놓고 2년을 벌어. 근데 강남 핵심지야. 50억짜리를 살 수 있어. 지금은 2억밖에 대출 안 나오는 거를 계약해놓고 2년 버는데 계약하고 버는 돈이 20몇 억을 지금 레버리지를 쓰고 들어갈 수 있어.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불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무서운 보유세와 뭐 이 무서운 종부세와 무서운 양도세 이런 그 정책의 어떤 그 실현 방법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무주택자라면 이걸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기회로 사야지.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다시 주택 가격은 오를 거라고, 전월세 가격도 다 오를 것이라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실현 수익하고 별도로. 근데 무주택자들은 화폐 가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회로 매입하는 건 난 무조건 옳다고 봐요. 지금 같은 시기보다는.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사는 게 맞다.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지. 근데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실현 수익도 없는 거 뭐 계속 왜 들고 가냐 이거지 내 주장은. 무주택자는 자기 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입장인 거고. 무조건 사야 된다. 일단 1번 답이 나왔고 다주택자는 조금 팔아라. 조금 몸을 가볍게 만들어라. 오히려 팔아라. 아무래도 다음에도 민주당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가주택 파는데 그 팔아서 똘똘한 한 채로 갔잖아요. 그래야지. 그 똘똘한 한 채로 갔는데 그것도 무거워서 지금 뭐 보유세를 때린다고 하니 가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무겁다고 하면 집을 사지 말던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감안해야 돼요. 무주택자 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하나 갈아타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시네. 그렇죠. 예. 오케이. 그럼 마지막 질문이요.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냥 어쨌든 그냥 들고 가라. 1주택자는 상황 봐서 나는 상급지로 계속 이동할 것 같아. 어쨌든 뭐 내가 가진 동안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그치. 입지. 네. 조금 더 욕심부려. 왜 그러냐면 이 종착지는 뭐냐면 서민은 죽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양극화는 극단화가 될 거고. 아니 노무현 때도 받고 문재인 때도 받잖아요. 네네. 이렇게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200년, 300년 전에 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하는 짓이 다시 부동산만 마녀 상향하고 있잖아요. 홍위병이야, 홍위병. 맞잖아요. 대중을 이끌어서 나쁜 놈 만드는 거 하는 짓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 못 모르는 사람들 홀려갖고 마녀 상향시키는 거. 자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리고 꼭 세상을 재단하라는 그 건방지. 보이니까 그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과거의 이재명은 그랬고 현재 이재명은 아니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을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과거의 이재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게 보수에 갇힌 거고 정확해서는. 아유, 좀 저희가 이제 그래도 심도 있게 그 생각해봤던 김동산이 형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너무 주제 넘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주제 넘는다기보다도 이제 깊고 넓고 오래 생각해본 좋은 의미가 저는 확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를 한번 끌어내봤습니다. 네.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그 인사이트 있고 실속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의 참여하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